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영상에서는 언제나 우주 분야에서의 현상이나 발견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재미있는 뉴스일지라도 한 편의 동영상으로 만들기에는 내용이 다소 부족한 정보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도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어쩌면 놓쳤을 수도 있는 최근 몇 개월간 있었던 발견들을 모아서 소소한 다이제스트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흡혈귀 별, 별의 유해, 항성 사이를 여행하는 박테리아 등 흥미로운 내용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또 다른 대양. 토성에 위성하면 누가 뭐래도 대기권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타이탄을 떠올릴 것입니다. 나머지 위성은 그 그늘에 가려져서 아무리 천체 팬이라고 해도 다 기억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위성들에도 많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거든요. 콜로라도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데스스타와 살짝 비슷한 토성의 작은 위성 미마스에는 지표 아래 바다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목성의 위성에서도 특별히 눈길이 가는 유로파처럼 말이죠. 수분은 미마스의 지표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미마스는 아주 작은 별로 표면적은 스페인의 국토와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천체는 지질학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즉 내부가 아주 오래전에 차가워진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미마스는 토성의 중력으로 다시 데워졌기 때문에 그 차가운 멘틀은 어쩌면 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마스의 지표 아래에는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깊이의 바다가 펼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만약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 바닷속에서 무려 수십억 년 동안 우주가 가져오는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을 겁니다. 판스페르미아설을 뒷받침하는 증거. 생명이 우주에서 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판스페르미아설로 인해 학자들은 오랜 시간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 설은 지구상의 생명은 해성, 소행성과 함께 외부에서 들어왔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데요. 판스페르미아설 자체에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에도 많은 훌륭한 학자들이 이 생각을 지지하고 있답니다. 에든버러 연구진은 바람에 의한 박테리아 이동에 대한 과학적 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이 작업으로 현재 지구의 자연 조건에서도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박테리아가 고도 93km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기권과 우주 공간의 경계선으로 정해진 카르만 선보다 조금 낮을 뿐이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아직 지구가 젊었을 때 그곳에서 몰아치던 폭풍우는 지금보다 훨씬 강했다는 것입니다. 판스페르미아 설이라는 건 연구자들에게 있어 흔히 우주에서 일어난 대변동의 결과 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지표의 조각 등 어떤 단단한 물체를 타고 생명이 이동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그런 거친 수단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밝혀졌죠. 연구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중력이 작거나 바람이 강할 것 또는 두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박테리아가 자연스럽게 우주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원생동물이 불리한 환경 아래에서 몇 년간 메마른 상태로 살아가다가 그 후 다시 살아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생물들이 우주 공간으로 나와 그 상태로 수백만 년, 아니 수십억 년 동안 떠다니다가 우리 행성에 떨어졌을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성 잔해 연구. 2021년 12월에 나사는 IXP라고 하는 특수한 탐사기를 지구의 주해 궤도로 내보냈습니다. 이 탐사기에는 펄사, 퀘이사, 활동 은하핵이나 블랙홀의 강착 원반 등 이국적인 우주물체에서 방사되는 X선의 편광 관측을 실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IXP는 카시오페이아 자리 A의 데이터를 처음으로 지구에 보냈습니다. 이 천체는 얼마 전까지 밝은 대질량의 항성이었던 전파원이고요. 별은 300년 전에 폭발해 눈부신 초신성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구에서도 초신성이 관측되었을 텐데 그 눈에 띄는 기록을 역사학자들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 A가 지극히 강한 자기장을 지닌 중성자별, 마그네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도 있는데요. 마그네타는 전 우주를 통틀어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지구와 비교적 가까운 마그네타를 연구할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 A의 데이터 덕분에 중성자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가해한 현상을 조만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소의 기원. 산소는 지구상의 생물종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소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탄생 그 자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산소 없이는 물도 없는데요. 그런데 산소는 우주의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화학 원소의 대부분은 항성이 뿌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점점 물질을 잃어 백색 외성이 되어가는 늙은 적색 거성일 수도 있고 초신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산소의 주요 발생원이 둘 중 후자, 초신성이라는 증거를 연구자들이 찾아냈는데요. 2022년 1월 나사가 공표한 이미지에 비교적 새로운 초신성 폭발의 잔해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초신성을 둘러싼 성운은 엄청난 양의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연구자의 말을 빌리면 그 양은 항성계 1000개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 우리의 체내에 존재하며 물로서 60%를 차지하는 산소, 그 모든 것이 본래 초신성 폭발의 화로로부터 나왔습니다. 몇십억 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그것은 지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먼 옛날에 불타올랐던 별의 자녀들인 셈입니다. 링에 둘러싸인 태양. 태양계는 매우 독특한 항성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우 흔한 타입의 행성 중 적어도 2종류가 이곳에는 없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지구의 몇 배 질량과 단단한 지표를 가진 행성, 슈퍼어스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뜨거운 목성입니다. 뜨거운 목성은 많은 항성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태양과 매우 비슷한 별을 주성으로 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뜨거운 목성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는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이지만 차이점은 주성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별은 주성을 향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고南면의 반구는 1000도를 웃도는 장렬하는 지옥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뜨거운 목성 중에는 녹은 쇠나 암석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낮 쪽에서 밤 쪽을 향해 초음속 바람이 부는 곳도 있습니다. 태양계 안의 행성은 주성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과 수성 사이에 몇 천만 킬로미터나 되는 공간에는 아무것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뜨거운 목성은커녕 재미없는 소행성 하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근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대학의 연구자들은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해 조기 태양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성이 태어나게 될 원반이 넓게 퍼져 있지는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거대 가스 행성의 고리처럼 생긴 링 몇 개가 젊은 태양을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링과 링 사이는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의 지구형 행성은 가장 안쪽 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충분하며 가장 안쪽의 가장자리는 현재의 수성 궤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도 태양 바로 근처에 행성이 생겨나 뜨거운 목성이 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입니다. 재료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흡혈귀 별. 2022년 1월 수수께끼의 전파 시그널 4FGL J1120.0-2204의 발생원이 연구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펄사가 바라는 전파라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더욱 기묘했는데요.
발생원은 어느 항성계로 이곳은 중성자별과 수수께끼의 항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수께끼 항성의 질량은 태양의 겨우 0.17배. 이는 아무리 봐도 백색 외성으로 바뀌고 있는 평범한 항성의 잔해였습니다. 이 별의 물질을 중성자별이 계속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중성자별에 낙하할 때 확실하게 전파를 방사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런 쌍성을 만난 것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중성자별이 먹고 있던 것이 아주 작은 일생의 끝에 다다른 극히 평범한 항성이었다는 것이 특이했습니다. 어쩌면 이 별을 죽인 것은 중성자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별의 물질을 흡착한 것이죠. 자, 이것으로 이번 다이제스트판은 종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